저는 실제로도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이제 슬슬 모아가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정말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대 낙폭 관점에서 큰돈 굴리시는 분들 많이 매수하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 주덕입니다. 최근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많이 빠진 주식이 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종목이 이제 펄어비스예요. 펄어비스가 어제 오늘 합쳐서 보시면은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한 이때부터 약 30%, 현재 촬영 기준이 1시 40분 정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67,4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는지부터 해가지고 지금 가격대가 매력적인 자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한번 쭉 말씀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장기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손실이 크더라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도하는 게 딱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 이유는 중국 출시가 모든 것처럼 지금 주가가 반응하고 있거든요. 펄어비스가 예전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밑에 한참 올랐을 때 검은 사막의 중국 출시 모멘텀 때문에 오른 거는 사실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한번 뉴스 나와서 오르고 다시 여기서 한번 뉴스 나오고 올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오른 거는 도깨비랑 붉은 사막 기대감, 그리고 메타버스 자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 엄청 핫하면서 그때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오른 가격대가 거의 9만원대부터 14만원대까지 올랐고요. 중국의 검은 사막 출시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는 한 6만원 정도에서 8만원? 9만원? 이 정도까지 가격대가 오른 게 이제 중국 출시 기대감으로 이때 올랐었어요. 그런데 펄어비스는 사실 세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최근에 출시한 중국 검은 사막이었고, 두 번째가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쯤에 예상되고 있는 붉은 사막 출시가 있고, 내년 하반기든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도깨비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기대감으로 한 6개월 정도 빨리 반영한다고 했을 때,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들어간다면 한 지금쯤 시점이 서서히 모아가도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지금 가격이 6만원대까지 빠졌잖아요. 지금 67,000원까지 빠졌는데 중국 출시 검은 사막이 흥행에 실패를 했어요. 그거는 주가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중국 출시 기대감으로 오르기 전 단계까지 다 빠졌어요. 보시면은 중국 출시 기대감으로 오르기 전에가 6만원에서 6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검은 사막 중국 출시 기대감으로 올라가기 전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빠져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갖고 공백 기간이 조금 있지만 재료에, 왜냐면은 올해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이벤트가 없냐, 이게 재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총 3가지 중에 지금 하나가 실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주가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출시에 대한 것들이 그 전 단계로 다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갖고 계속 암울하냐. 중국에서 매출 순위가 뭐 30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밸류로 봤을 때는, PER로 봤을 때 실적이 다시 하향 조정이 된다면은 아마 지금 가격대도 아마 한 50배 정도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제가 어림잡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면 50배 정도면은 비쌀 수 있죠. 20배에서 50배 정도 게임이 보통 그 정도 받는다고 쳤을 때, 지금은 한 28배 정도로 만약에 봤을 때는 한 6만원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중국 검은 사막까지만 봤을 때의 실적 추이라는 거죠. PER 그 계산이. 그런데 만약에 붉은 사막이, 그거는 전 세계를 상대로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의 흥행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는 또 완전히 실적 추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도깨비 여러분들 트레일러 보신 분들 작년에 아주 열광했죠. 그 우리나라만 열광한 게 아니야. 해외에서 더 난리가 났거든요. 그거에 대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요, 중국에서 흥행에 실패하고 나니까 마치 모든 게 끝나버렸고 급격한 급락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공포감에 다들 좀 투매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아쉽긴 해요. 물론 장기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좌에 이렇게 마이너스 30% 40% 찍히면은 괴로워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데, 혹시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은 굳이 매도를 할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안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관심 있게 이제 한번 모아가 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이미 그게 다 빠졌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살살살 다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살살 올라올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많이 빠져봐야 6만원이에요. 6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전저점, 저기 완전히 진짜 태초마을로 돌아가는 것처럼 완전히 모든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과 중국 출시 기대감과 도깨비 검은 사막 출시 기대감을 모두 다 그냥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6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부터 밑으로 하방으로 약 10% 정도 열려 있습니다. 10% 정도는 여러분들 모아가는 생각으로
충분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도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이제 슬슬 모아가도 되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마 정말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대 낙폭이라 그러죠. 과대 낙폭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큰돈 굴리시는 분들 많이 매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거래 대금도 2천억, 3천억, 어제는 5천억까지 터진 종목이기 때문에 과대 낙폭을 노리는데, 이 구간이 여러 가지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공매도가 있어요. 공매도가 외국인들이 보면은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외국인이 출시 전부터 4월 26일 날 출시인데, 그 출시 한 2주 전부터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공매도를 이렇게 지금까지 많이 쳤으니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 아셔야 돼요. 공매도를 친 포지션을 수익 실현을 하려면 공매도는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금 공매도를 해놨는데, 이제 얘네들도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은 얘네들도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빨리 빠졌을 때 4월달 또는 5월달 초 내로는 대부분 쇼커버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익 실현을 걔네들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많은 금액이 매수세가 다시 바뀔 수가 있다. 쇼커버링 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공매도 세력의 단가가 한 10만원에서 8만원 정도 단가로 만약에 예상을 해봤을 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아마 많이 공매도를 쳤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매도 세력도 지금 한 30% 정도, 30%에서 40% 정도 수익 중이라고 본다면은 이제 슬슬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수익 실현을 할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도 가능하다고 보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기법상의 지표를 가볍게 볼만한 걸로 말씀드리자면은 엔벨로프가 있어요. 엔벨로프 여기서 이렇게 지표 추가에 엔벨로프라고 이제 돼 있죠. 요거를 추가를 한 이후에 지표를 더블 클릭을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 퍼센트를 20%로 바꿉니다. 20%. 그다음에 지지선 빼고 저항선 두 개 다 없앤 다음에 지지선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대단한 지표는 아니고요. 21선 이동평균선 있죠? 이동평균선에서 20% 정도 이격이 떨어져 있는 구간에 이제 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주가라는 게 한없이 이격이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건 없어요. 21선 이동평균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다시 요 이동평균선과 거리를 좁히는 반등이 나온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때도 한번 이때 터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과거의 차트도 보면은 엔벨로프 구간에 오면은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게 이격을 좁히는 이제 파동인 거죠. 그냥 요런 구간, 사실상 거의 다음 구간이 없어요. 한 20% 이격을 했을 때 펄어비스는 과거에 거의 요 가격대를 뚫고 내려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때도 뚫고 안 내려갔어요. 코로나 때도 다른 종목들을 다 뚫고 내려갔거든요. 이때인데, 심지어 이때는 뭐 워낙 또 주가가 싼 것도 있어서 그런지 거의 빠지지 않고 엔벨로프랑 가격이 멀리 차이가 나 있죠. 지금 사실 보면은 엔벨을 뚫고 내려간 구간이 과거의 상장 이후로 봤을 때 거의 처음입니다. 진짜 처음이네요. 지금 저도 봤는데 상장 이후에 지금 처음입니다. 엔벨을 뚫고 내려간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때 한번 살짝 닿았고, 이때 뚫고 내려간 거는 오늘이 처음이네요. 어제 오늘 처음. 그래서 이게 이만큼 급격하게 단기적으로 하락한 적이 지금 펄어비스도 상장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고, 악재가 사실 나온 게 맞아서 주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겠지만, 공매도의 매도세와 공포감에 같이 투매에 동참한 투자자들의 좀 매도가 이렇게 주가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엔벨로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은 이 엔벨 구간에서 매수하는 구간도 있지만, 보통 요 엔벨 자리에서부터 10%를 더 뺀다. 그러면 좀 더 좋은 자리라고 많이 보거든요. 옛날에 뭐 정통적인 엔벨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관점이긴 한데, 저는 뭐 자주 활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벤트가 나왔을 때 가끔씩 확인하는 정도. 그래서 지금 자리가 딱 엔벨 자리에서부터 이격이 한 16% 정도 더 떨어져 있네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굉장히 급하게 빠진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일단 보고는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꼭 안 나오더라도 길게 봤을 때 올해 하반기를 봤을 때를 충분히 뭐 매력적인 가격대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투매에 굳이 동참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혹시나 장기 투자나 뭐 게임주에 관심이 원래 있던 분들은 이 가격대가 지금 괜찮은지, 좀 더 빠지길 기다려야 되는지, 한 6만원 초반까지
얼마까지 기다려 볼지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신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은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를 보면서 살짝 흥분이 돼가지고 저도 이제 약간 개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다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9만원대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손절 나가신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때 계속 박스권으로 한 3달 동안 움직였거든. 그래서 여기는 깨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를 뚫고 내려가니까 공포의 구간인 거지. 근데 이런 구간들은 사실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투매에 동참하고 나면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단기 저점일 경우가 좀 많았다. 그 부분까지 좀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